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서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취업 취준생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직무를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많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 막연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무입니다. 기획 직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 업무를 한다고 하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또 회사의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또 핵심 실세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실제로도 기업에서 그런 위상인지 또 기획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근데 좀 환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드라마의 탓인 것 같아요. 예, 드라마의 주인공 그 친구들 왠지 다들 키도 크고 멋있고 얼굴은 요만하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기획, 예, 본부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잘 성장할 것 같고 왠지 멋있어 보인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서 많이들 선망을 하는데 네. 근데 실제 하는 일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입으로서 취업을 할 때 네. 이 취준생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 처음서부터 이 기획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근데 왜 방송 주제로 정했느냐라고 하면 일단 알아라. 알고 나서 이게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획 직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드리고 맞으면 선택하시고 아니면 과감히 버려라 라는 생각도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하거나 버리거나 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일단 그러면 기획 직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는 항상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영 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네. 예,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일단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는데 멋있게 그냥 일하는 거야? 아닙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돈 버는 곳입니다. 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기획하는 일인데요. 요게 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 공고가 나는 거 보면 무슨 기획, 무슨 기획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바라보고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획 업무라는 것은요, 단독으로 명명된 무슨 기획 이런 팀에서 기획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요, 각 직무별로 기획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들어갔어? 그럼 마케팅 기획이 있습니다. 나 R&D 연구로 들어갔어? 그럼 연구 기획이 있습니다. 인사로 들어가서 인사 기획이 있어요. 생산으로 들어가서 생산 기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직무에는 기획 직무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기획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기획 직무 자체는 굉장히 운이 좋기 때문에 네. 내가 두 번째로 원하는 그 직무에 가서 기획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획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회사에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어요.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회사 전체로 보면 CEO가 될 수 있겠죠. 기업의 경영 전략 뭐 이렇게 경영 기획 이렇게 된다면 CEO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 네. 만약에 사업부에 기획 부서가 있다, 기획 직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부에서 이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최고 책임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근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 업무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이유인 걸까요? 예, 우리가 직무 선택할 때 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의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조직을 벗어났을 때 내가 얼만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하나 짚어보면 첫 번째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악. 예, 저는 이것만 바라보면 절대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뽑는 인원 자체가 아주 극소수예요.
만약에 전체 인원을 100명 뽑는다라고 하면 한두 명 뽑아요. 그러니까 문 자체가 좁은데요. 문제는 네.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직무가 만약에 100대 1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300대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진입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조직 내에서의 성장. 이것은요, 여러분들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야, 기획하면은 많이 크던데 네. 드라마 보면 제일 잘 크는 사람들이 거기 있던데. 맞아요. 예,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기업의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 직무를 차근차근 밟아서 최고 경자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을 거쳐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가 생산 쪽에 있다가 아니면 영업 쪽에 있다가 아니면 마케팅에 있다가 기획 쪽으로 거쳐서 최고 경영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만 처음서부터 기획 일을 시작해서 최고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네. 없다. 그래서 조직 내 성장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직 밖에서의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헤드헌터를 좀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네. 기획 직무를 뽑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뽑더라도 스타급 인재들을 주로 뽑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직 밖에서 기회라고 하면 이직도 있을 테지만 내가 내 비즈니스를 꾸려나가는 그런 기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기업에서 기획 또는 전략 이거 했던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할 때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기획했었는데, 내가 전략했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나왔는데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 몇천억대 기업을 갑자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큰 기업에서 하던 기획 전략과 작은 기업에서 하는 기획 전략은 달라요.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하던 것은 탄탄한 우산 아래서 단단한 그 바탕 위에서 하던 기획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제가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신입사원 때부터 기획 업무를 시작하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시장도 잘 모르고 현장도 잘 모르는 그냥 책상 앞에서의 문서 기획자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역시 예리하게 찝어주셨는데요.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 또 보통 전략 기획 업무도 하던데, 기획은 기업 전략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긴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경영 기획이라는 것이 있고, 전략 기획, 그리고 사업 기획, 요거는 주로 회사 단에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 상품 기획, 기술 기획 등 다양한 이름의 기획들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세어봐도 총 6개의 기획 종류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획 업무 중에 대표적인 기획 있다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예,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주체별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가장 많이 뽑는 영역의 기획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사업 기획, 그다음에 기술 기획, 상품 기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업 기획은 회사 단의 그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적을 공격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전략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통신회사는 SKT, KT, LG U+만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화할 때,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꼭 이것만 사용하느냐. 저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전화 자체로 사용하는 그 빈도는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카톡을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러거든요. 네. 그건 주로 다른 채널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제한으로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못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경쟁을 전략을 짤 때, 그럼 우리 세 회사만 경쟁하느냐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을 못 할 거예요. 전략을 못 짤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 그 저가로 공략을 하고 있는 MVNO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카카오톡.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영상 통화를 할 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네. 미팅을 할 때 줌을 이용해서 하기도 해요.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읽고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사업 기획이라는 것이 하나 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획을 하는 건데요. 주로 연구소 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연구소와 협업을 하면서 하는 기획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일단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아요. 코닥 모먼트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우리가 그 검색할 때 구글링 한다라는 네. 표현 쓰듯이 네. 코닥 모먼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멋진 장면이 있어. 이거 사진으로 좀 담아놓고 싶어라고 네. 하면 그걸 바로 코닥 순간이라는 아. 표현으로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장 장악력이 엄청났었어요. 네. 코닥이라는 게. 네. 그 필름 예전 필름 기억나세요? 네, 예, 나죠. 똘똘똘 네, 말고 맞아요. 이렇게 빛 들어가면은 그 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뚜껑 열면 한 대 얻어맞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게 131년 된 회사거든요. 네. 코닥이. 그런데 2012년에 파산을 했어요. 여기가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파산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었어야 돼요. 네. 물론 코닥도 그것을 고려하고 그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술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CEO가 최종 의사결정자가 우리는 아니야. 계속 이것이 강점이니까 이것으로 밀고 나가야 돼. 라고 하다가 결국은 네. 회사가 그 잘 나가던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럼 경쟁하던 후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후지는 그러면은 살아남았느냐? 예, 잘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확장을 시켰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고 있으니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로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CEO 단에서 했을 거예요. 아니면 연구소 단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의료 부문에서 영상을 찍는 것. 그것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떤 검사 장비, 비파게 검사하는 그런 장비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또는 LCD 패널에서도 이런 소재들이 쓰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름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1%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영역에서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이걸 피봇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피봇이라는 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봇이 뭐냐면 상대방이 공을 뺏으러 오면은 공을 들고 다다다닥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발 중심 우측을 딱 놓고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몸만. 그래서 공을 사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전략을 마련해내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술 전략 쪽에서 하는 일이고 주로 연구소 쪽 단에서 아니면 연구소와 협업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 기획은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J가 비비고가 이제 좀 고급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삼각 김밥도 요즘에 많이 팔리는데 이쪽으로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김밥에 우리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어떤 재료를 쓰면 좋을까? 어떤 소스를 쓰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고민과 더불어서 시장은 어떻게 열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가격대에 만족을 할까? 아니면 어떤 맛을 선호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상품을 내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획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상품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그 직무로 날 때는 PM이라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의 과정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획의 과정은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먼저 기획 전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였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문제점 분석하고 상황을 먼저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기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정보 수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획 전에 기업이나 서비스나 상품,
이것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쫙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경 변화라고 하면 경쟁사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지금의 이슈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데, 이런 것들,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집했으면 뭐 합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다양한 툴들이 사용돼요. 네. 여러분들 기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3C's 전략이라는 거, 이게 네. 마케팅에서도 좀 쓰고요. 또 하나는 그 5, 4C's 해가지고 경영학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기업 간의 경쟁, 잠재적 진출 기업, 그리고 공급자와 교섭력, 그리고 구매자와의 교섭, 그리고 대체품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5가지 단계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라는 고민하는 그런 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BCG 매트릭스라는 거 많이 또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타, 그리고 와일드캣, 그리고 특히 많이 들어봤던 거 캐시카우, 그리고 독.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획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네. 예, 알아내고 이것에 따라 각각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 기업에서 이런 기본 툴을 이용해서 이런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을 네. 하겠죠. 전략 수립, 기획을 통해서 달성할 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총합돼서 나오는 산출물이 있어요. 이게 네. 바로 기획 보고서거든요. 기획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쉬울 거예요. 기획 네. 보고서는 보통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면 맨 앞에 무조건 요약표가 들어가요. 써머리. 음. 요약표가 한두 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엄청 혼납니다. 네. 윗사람들한테. 요약 보고서를 한번 딱 쓰고 그 다음에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시장과 산업 분석한 내용이 그 뒤에 붙어져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가고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래라는 사업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 규모와 우리의 사업 범위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 이제 4P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로 뭘 쓰느냐면 이런 전략에 따라서 생산 계획은 어떻게 짤 건데, 설비 투자 계획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건데,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을 짭니다. 이게 뭐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비용이 100억 드는데 우리 수익이 30억 나면 이건 투자할 필요가 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라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 있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제가 뒤에서도 조언을 드리겠지만 네. 여러분들 요거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씩을 좀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예. 또 기획 직무에서 선호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지도 궁금한데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획 업무를 하는 데서 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시장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의 현황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툴들을 이용해서 네.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는 전략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군대에서 말하는 것 적을 죽이고 내가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기업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여기는요. 소통하고 협업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관련된 연구와도 소통해야 되고 생산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인사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마케팅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 아니면 협조를 구해야 될 때는 어떤 협조를 구해내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소통 협업 능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놓치기 쉬운 것 재무적인 회계적인 지식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획서를 작성하면 분명히 윗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드는데 그래서 얼마 벌겠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이 손익계산서라는 이름으로 보여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기획 직무에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원 기업 그리고 이 사업 제품 관련된 그런 나의 아이디어, 전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틀을 말씀드렸죠. 그 폼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실제 면접에서 네. 당신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기획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꼭 해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